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공주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헷갈린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루카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첫 방송 나가고 주위 반응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저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시니까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이제 빨갛게 물들여드릴 전문가 루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많은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루카님과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님 이제 시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증시 얘기부터 해볼게요. 미증시 또 숨고르게 하는 모습 보이면서 3대 지수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 미국,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금리와 물가 지표 등을 이제 주시를 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흐름 중에는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긴 했지만 장 후반에 내일 발표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ECB 통화 정책을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다만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점이고요.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인데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 점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매매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잠깐 네. 설명드리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증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한다는 것은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의 자연스러운 그 과정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금일 국내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 금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금일 이제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전일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물량을 700계약을 매도 물량을 던졌어요. 그래서 살짝 우려감도 있었죠. 금일 선물 매도 물량을 더 던지는 게 아닌가, 네. 차익 실현 물량이 더 쏟아지는 게 아닌가 예상을 했지만, 그게 이제 선반영되었다. 전일의 물량이 오늘의 마지막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거는 특별한 악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인들의 포지션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것을 따라서 기관들이 포지션을 순매수로 돌아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미증시부터 오늘 마감한 우리 시장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단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물가지수가 왜 중요한지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밤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그리고 예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외국인 수급 방향도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수익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 그래도 네. 지난주에 네. 유망한 종목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말씀을 해주다가 유망한 종목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시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종목이 지금 꾸준히 수익을 크게 보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다. 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네, 노란톡방에 이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은 잘 네. 아실 텐데 바로 K사인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맞아요. 네. 그 K사인이라는 종목을 제가 일부러 저번 방송 CBDC 교육을 할 때 네. 일부러 그 종목만 뺐거든요. 빼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매매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K사인으로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네. 다 청산을 하셨나요? 수익률표 보니까 아니면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청산을 하였고요.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률표를 한번 보니까 5월 달부터 6월 달 지금 현재까지 279%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하신데요. 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그렇다면 제가 이 수익률표를 보면서 잠깐 투자 전략에 대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에 네.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스토리 트레이딩도 하시고 맥점 트레이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제가 가장 큰 수익을 낸 종목 중에 캐리 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표를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진입 날짜를 한번 보실게요. 네. 진입 날짜를 보시면 4월 26일이죠. 자, 앵커님 혹시 5월 달에 네. 가장 생각나는 날이 무슨 날인가요? 5월이요? 네, 맞습니다. 5월 좀 질문이 어려운데 5월은 좀 행사가 많았잖아요. 5월에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쵸? 네, 바로 어린이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날은 어린이날인데 네. 제가 이 캐리 소프트를 고른 날은 이제 어린이날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자, 제가 이 스토리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먼저 스토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번 주 방송을 못 보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네, 때문에. 좋습니다. 자, 스토리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자,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요. 자, 그거를 접목시킨 방법이 스토리 매매 트레이딩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캐리 소프트를 컨택을 했던 이유는 자, 먼저 4월 26일에 진입을 했는데 5월 달에 어린이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취매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테마를 제가 눈여겨서 보고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어린이날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자, 네. 고민을 하다가 이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손오공이라는 혹시 기업 아시죠? 네. 네, 손오공이라는 그 완구 제품 기업도 물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지금 돌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관련된 기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던 중 보인 기업이 바로 캐리 소프트였습니다. 자, 이 캐리 소프트 기업의 같은 경우는 캐리와 장난감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이 구독자 수가 200만 수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이라는 이제 오프라인의 실적 모멘텀이 발생하는 것보다 언택트 비대면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가봐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캐리 소프트를 컨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다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인데요. 중국의 IPTV에 이 네. 캐리 소프트라는 기업이 컨텐츠를 보급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더 믿음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IPTV라는 거는 예를 들면 국내 시장에서 보면은 SK 그리고 LG
그리고 KT라는 이제 IPTV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있는데 중국의 IPTV 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거는 15억 명의 인구가 그 TV를 보면서 그리고 그 IP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몇 번 클릭을 몇 번 하면은 엄청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생방송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쉬는 날에 이제 IPTV 통해서 많이 다시 보기 하긴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IPTV, 특히 중국 내 IPTV 콘텐츠 보급이 엄청난 실적 모멘텀을 가져왔고 이게 이 캐리소프트가 엔젤 산업의 대장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한 저번 주에 제가 한 가지 중국에서 정책이 하나 해제됐다고, 제한됐다고 산하 말씀드렸는데, 제한 정책이요. 그렇죠. 네. 네,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당장 중국이 산하 정책이 풀렸다고 해서 당장 아기가 나와서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주가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먹고 이 캐리소프트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연일 상한가를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루카님의 매매 전략인 스토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주식 역시나 그냥 이유 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다는 점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이슈 때문에 캐리소프트가 오를 것 같다라고 진입을 하셔서 큰 수익까지 보셨으니까요. 이런 트레이딩 매매 방법 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그 전에 이제 캐리소프트에 대한 이제 스토리 트레이딩으로 캐리소프트라는 기업을 골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 이제 맥점 매매. 맥점 공략. 그렇죠. 네. 차트 분석을 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자, 아무리 좋은 기업을 컨택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지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그거에 대한 수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캐리소프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캐리소프트 차트를 보시면요. 자, 2021년 1월 달부터 박스권 장세에 이게 주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스권이라는 것은 아래와 위의 지지 저항을 만들어 가면서 이 박스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건데요. 자,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두 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이때부터 이 주가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 주가를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박스권 상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즉 이 박스권 상단이 돌파해서 안착할 때 슈팅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을 매매 유의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이 부분이 슈팅이 나오고 큰 양봉이 나왔을 때 돌파 안착됐다고 생각했을 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매도 지점이 필요하겠죠. 네, 그 수익을 실현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용하는 매도 방법은 네. 이제 익절을 좀 높여가는 방법인데요. 네. 저의 그 익절을 높여갈 때 그 기준은 네. 전일 양봉의 몸통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익절을 가져갑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큰 봉에 다음 날 갭상승을 한 후에 하락을 했지만 몸통은 깨지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가 갭상 후 하락하고 마지막 제가 매도한 날 결국 몸통을 깼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을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 지금까지 상승세로 보면은 최고점에 비교해 봤을 때 180%라는 수익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저의 기준이 있고 그 매매 기준에 맞게 시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워하지 않는다. 아쉽지만 아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준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이 지점에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익절을 하지 않고 계속 가져갔을 때 이 상승분을 반납했을 때 그 허탈함, 그 허탈함이 맞아요. 매매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지켜나간다면 그 수익을 방어를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요.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것이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게 서로 해지가 되어서 큰 상승률을 보일 수가 있을 테니까 시청자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매매 전략이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그런 전략들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의 캐리소프트를 예로 들면서 맥점 공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루카님의 매매 꿀팁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안착해준다면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하는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매매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또 익절 기준은 전거래일에 양봉의 몸통을 지지만 한다면 일단은 보유하시고 그게 깨진다면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전문가님의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혼자서는 좀 어렵다, 나도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루카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다, 나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공략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하림이랑 쌍방울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 하림과 쌍방울의 이제 인수 대전을 가져왔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무슨 닭고기 만드는 기업이랑 네, 소금 만드는 소금 기업 기업이랑. 만든 기업이 갑자기 항공사를 인수한다고 갑자기 싸우는 건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자, 하림이라는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에 페노션이라는 국내 2위 해운사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페노션이란 기업은 현금 자산이 현재 1,5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페노션을 인수 주체로 내세워서 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는 지금 의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림이 만약 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해운으로는 이제 페노션 그리고 죄송합니다. 해상으로는 페노션 그리고 해운으로는 이스타 항공을 가지게 되면서 종합 물류사로 발전하는 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하림의 의지고요. 그리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속옷이 물론 주로 매출이긴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IOK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 IOK 컴퍼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좀 사실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네. 최근 시장에서 이제 IOK 컴퍼니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네. 주목을 받았는데 이 IOK 컴퍼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연예기획사죠. 네, 이 IOK 컴퍼니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IOK 컴퍼니가 이제 보유한 네. 보유한 라인업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배우로는 조인성 우와. 그리고 뭐 고현정 네. 그리고 김하늘 등이 이제 라인업으로 포진돼 있고 가수로는 장윤정, 네 미스 트로트의 이제 데모라고 하나요? 네. 네, 데모라고 할 수 있죠. 네, 장윤정을 보유하고 연예인으로는 이영자와 김숙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기업은 아니다. 만만치 않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처음 근- 알았어요, 오늘 어. 전문가님 때문에. 네. 네. 도움이 되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진짜 속옷 사업 확장하려나 보다라고 생각만 음. 했거든요. 네. 물론 그 속옷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정말 쌍방울의 의도는 이 연예 기획사를 통해서 어떤 거를 확장하려고 하냐. 바로 중국 이제 이스타 항공사를 통해서 중국 공항에 보시면은 이제 한류 스타들이 대문짝하게 이렇게 포스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의 그 공항에 거대한 공항에 자신의 소속사에 있는 배우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 거기에 홍보가 된다라면 엄청난 실적 모멘텀을 가져올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항공 기체에도 요즘에는 페인팅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효과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 이 쌍방울이란 기업이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이 쌍방울이 하나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게 있어요. 네. 바로 김정식 전 이스타 항공 CEO를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입을 해서 그 인수 추진위원장에 지금 앉혀놨기 때문에 이 카드가 이 인수전에 얼마나 이렇게 먹혀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앞으로 하림과 쌍방울의 그 인수전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장까지 크게 이슈가 됐었던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네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페노션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게 되면 해운과 항공산업을 모두 극대화할 예정이고요. 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연예기획사인 IOK 컴퍼니를 통해서 한류 콘텐츠를 홍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가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업체 중에 어떤 쪽이 좀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네. 이제 하림 쪽으로 하림 쪽으로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도 사실 하림과 쌍방울 중에 둘 중에 결국 하나가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하림과 쌍방울이 앞다퉈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시장에서도 지금 하림과 쌍방울을 엄청난 접전 지대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에라 모르겠다 투자를 지금 하고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너무 기대감으로만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한쪽이 결정이 나게 되면 한쪽은 네. 이제 급락이 당연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거는 절대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단기적 접근으로 시장에서 적당한 수익을 나에게 내어줄 때 네.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재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었던 쌍방울과 하림에 대해서 대응 전략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좀 위험하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용으로만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하림 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까지 도와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봐야 될 테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쪽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이제 테마로는 이제 백신 여권 그리고 소형 원전 그리고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일단 백신 여권에 대해서 먼저 새 설명을. 섹터다 요즘에 다 핫했던 섹터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이유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이런 많은 섹터들을 알아두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신다면 매매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여권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백신 여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백신 여권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래버 버블이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하겠다라는 것에서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어제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제 다음 달부터 네. 백신 맞은 사람들은 단체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소식까지 맞습니다. 전해졌잖아요. 네. 그 내용이 이 트래블 버블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자,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역 관리가 되는 이제 국가 간에 상호 합의를 해서 그 국가 간끼리 일반 여행 목적으로 서로 여행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것을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논의 중인 국가로는 이제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대만, 괌, 그리고 사이판 등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객에게 먼저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단체 여행객을 받아봤는데 방역상 문제가 없다 하면은 이제 개인 여행객도 이제 받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이제 항공 산업들이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네. 어, 자,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은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백신을 많이 회피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런 노마스크 정책이라든지 트래블 버블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그런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지금 정부에서는 가져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라는 오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아, 네, 그래서 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 여행 정책에 대한 도입 시점은 이제 7월 달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항공업계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항공업계 쪽으로 보자면,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즉 저가 항공사들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왜일까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네. 코로나19 이후에 대형 항공사든 저가 항공사든 힘든 부분은 확실히 있었어요. 하지만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쪽으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발생했고 그 적자 부분을 상당히 많이 채웠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들은 어느 정도 주가도 함께 방어가 되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LCC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를 방어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하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 말은 매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형 항공사도 좋지만 아직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지만 LCC 종목들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지금 현재 국내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주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공항을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네. 그런데 무슨 LCC에서 힘들어하냐라고 하겠지만은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 대비 봤을 때 90%가 국제 여객기에서 매출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적자가 채워지기 힘들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이 트래블 버블이라는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저가 항공사 미리 주목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항공사들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가 항공사 쪽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화물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는 대형 항공사보다는 트래블 버블 수혜를 더 입을 것 같은 LCC 쪽으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또 두 번째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아, 네. 그 전에 제가 이제 교육을 이제 해드렸으면은 당연히 네. 종목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자,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은 이미 저희 노란 톡방에는 이미 제시를 해드렸어요. 자, 어떤 거 해주셨죠? 저도 들어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까먹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요.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블록체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보안 솔루션 기술을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여권에 있어서 지금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보안 솔루션 이 형태가 백신 여권에 탑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드림 시큐리티를 추천을 드렸고요. 네. 제가 백신 여권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현재 백신 여권으로 테마가 움직이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 백신 여권이 디지털 여권으로 테마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언젠가는 이제 백신 보급이 지금 빠르게 완료가 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쪽이 시들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뒤에는 디지털 여권으로 네. 옮겨갈 것 같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세요? 네, 이제 백신 여권을 기점으로 이제 종이로 만들어진 그 여권들이 디지털 여권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디지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백신 여권의 수혜주들이 그대로 옮겨갈 것입니다. 네,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대로 상승 모멘텀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시청자분들께서 뭐 매매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을 가르쳐 준들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잘 차려놓은 밥상을 그대로 떠서 드시는 그런 네.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루카님이 또 유망한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백신 여건 관련해서 드림 시큐리티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백신 여건 관련주들이 나중에는 디지털 여건으로 흐름이 바뀔 거고 그때 상승 모멘텀도 같이 옮겨갈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유망한 종목 또 드림 시큐리티를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슈 섹터 두 번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전문가님? 아, 네. 네. 제가 그 전에 빠뜨렸던 이 백신 여건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서 잠깐 네, 좋습니다. 짚고.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트래블 버블도 물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일으켰지만 네. 그 트리거가 됐던 사실 주가의 상승이 트리거가 됐던 거는 일본 백신 여권 도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후 여행 경보라는 그 단계별로 여행 경보를 설정을 해놨는데 한국이 원래 2단계였다가 현재 1단계로 하향하는 모습. 즉 이제 낮을수록 여행이 가능하다, 여행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최근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한테 여행 경보를 1단계로 내렸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이 일본 같은 경우 4단계로 이거를 높여놨었어요. 실제로 이제 미일 정상회담 때도 네. 도쿄올림픽 안 열면 안 되겠냐라는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사안이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개최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네. 그 의미로 4단계에서 3단계로 현재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재빠르게 백신 여권을 도입했다. 도입하면서 빠르게 이제 도쿄올림픽에 대한 확정을 이제 확정짓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드림 시큐리티죠. 네, 맞습니다. 일본이 백신 여건을 도입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것도 호재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한 종목 언제 진입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지금 많이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전문가님?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소형 원전 관련주였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지금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원전에 관련한 이제 얘기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불을 없는 이슈가 이제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SMR 건설에 나서겠다, 즉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이슈를 터뜨리면서 네. 굉장한 이제 상승 모멘텀을 발생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될 종목으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었습니다. 상승세가 네. 엄청 났었죠. 그렇죠. 두술라라는 별명까지도 네, 생기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두산중공업은 정상회담 후 2주 동안 80% 이상이 오르는 기염을 이제 토했는데요. 네. 자, 이 두산중공업이 그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대형, 소형 그리고 해체 사업 등 모든 원전 사업의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원전 어벤져스라고 불릴 수 있죠. 네. 이 두산중공업이.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잠깐 대해서 알아보면은 네. 원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석탄 화력 발전에 되게 주력을 하던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 세계적인 그런 기조가 퇴색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이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러던 와중 자 2014년 이후 6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제 1조 원을 지원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테마 섹터에 이제 ESG라는 테마 섹터가 있는데요. 네. 네, 이 ESG 관련해서 두산도 ESG의 경영으로 경영의 옷을 입고 이제 탈바꿈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원전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데 그 타이밍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원전 이슈가 터지면서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원전 대장주로 올라섰고 그 오랜 차익, 그 오래 물려있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네. 그런 새로운 이제 구세주로 떠오르면서 두술라라는 네. 별명까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현재 원전주들이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관련주들 전문가님 요즘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상승 여력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관련 종목들 우리 기술도 있고 보성 파워텍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서 왜 두산중공업만 보시나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제 매매 전략은 좀 안정적인 매매를 안정적인 매매.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우진이라든지 우리기술, BHI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를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그리고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익도 크게 안겨줬고요. 하지만 그 오랫동안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네. 그런 투자는 두산중공업이 어. 명실상부 이어왔고 어. 앞으로도 이제 원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원전이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이 조정을 굉장히 받고 있지만 네. 그 매수 시점을 이렇게 잘 잡는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 시청자분들이 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그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관련된 좋은 자리 제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최근에 한미정상 이후에 크게 상승 여력을 보였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 잘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언제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또 그 전에 네. 네,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다른 유망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거세요? 그렇죠. 오,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설명드리지만 이 네. 기업은 무려 3개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거는 아니었나요? 우리 기술이나 보성 파워텍이나. 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 기업도 좋은 기업이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재료가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네, 세 개의 네. 호재나 겹친 종목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는 재료들이 많이 겹칠수록 상승세를 크게 보이고 그쵸. 물론 변동성도 심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상승세를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 더블 재료 그리고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소형 원자로 그리고 선박 그리고 탄소 배출권 오, 이 3개의 강력한 재료죠 시장에서. 그러네요. 이 3개의 재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노란 톡방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내일 진입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힌트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요? 종목의 글자 수만이라도. 아, 네. 이 종목 안에 네. 엄청난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기업이요. 그렇죠.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에 이어서 또 유망한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힌트로는 소형 원자로 그리고 선박, 탄소 배출권 이 3개의 호재를 모두 품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하시면서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참여 방법대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세요. 비밀번호는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네. 자, 제가 설명드릴 세 번째 이슈는 바로 ESG라는 테마입니다. 사실 네. 테마라고 부르기보다는 이 ESG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경영 이념으로 삼고 있는 그런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네. ESG를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 인바이러먼트, 소셜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 3가지의 약자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시장에서 이 ESG가 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냐 이거를 알아봐야겠죠. 맞아요. 네.
네,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ESG 경영을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우선은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기업이라는 거는 네. 과거에 있어서 돈만 잘 벌면 되는 게 기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주식을 샀다면 조금 나쁜 짓 해도 괜찮아 라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최근 이제 ESG가 이제 부각받게 된 이유는 오랫동안 지속 경영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ESG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이제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이제 세부 항목에는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배출, 그리고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뭐 동식물 보호, 그리고 원자재 채굴 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을 개인이 하기보다는 기업이 운영한다면 이 지구가 쉽게 말해서 아프지 않고 네. 자, 오래 살 수 있고, 그리고 기업도 자, 오랫동안 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 인바이러먼트 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자, 두 번째로 S를 설명드리면 S는 이제 고객 만족, 그리고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그리고 성별 및 다양성, 직원 참여, 인권, 그리고 노동 기준이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기업에는 오래 갈 수 없다. 자, 예전에 기업에 관련해서 그 노동자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기업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 행복하고 그 행복함 속에서 그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는구나. 그 일의 효율성이 기업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인데요. 자, 이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항목들에는 이제 이사회의 이제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부패 척도, 그리고 임원 성과, 그리고 내부 고발자 제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부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삼성 같은 경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장자 승계에 대한 것을 포기를 했죠. 네. 공식적으로 포기를 하면서 이 지배 구조에 대해서 공정한 능력으로 이 기업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장자 승계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로 어떤 돈을 빼돌리기 위한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게 오랫동안 세습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깨달아가는 그런 글로벌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적인 흐름까지도 또 말씀을 주셨네요. 이번에 루카님은 ESG 경영,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도 하고요. 또 친환경 경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보다는 요즘에는 또 투명하고 옳은 방법으로 경영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셨네요. 전명환님,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유망 종목들, 이 섹터에 대한 유망 종목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 네. 시장에 가장 큰 재료가 있어야 이 네. ESG에도 주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 ESG가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회사 중에 가장 큰 투자 회사인 블랙록. 네. 블랙록이라는 투자 회사가 이 ESG에 대한 요소로 기업을 판단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말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들만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자, 다시 말해서 이제 ESG 투자라는 게 친환경적이고 자, 바람직한 우량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블랙록이라는 이제 투자 회사도 ESG 기업 평가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 ESG 평가에서 많이 뒤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ESG 평가 요소들을 이제 채우려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로 사실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을 ESG 흐름을 따라가야만 이제 수출로서 실적 모멘텀도 발생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또 글로벌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ESG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ESG 경영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점까지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떤 종목을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네. 최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ESG 평가를 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ESG 평가 점수 기업 순위를 나뉘었는데요. 자, 1등은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입니다. 오. 자, 유한양행은 예전부터 유명했던 그 오너가 이제 가장 깨끗하기로 유명한 기업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기업인 만큼 ESG 평가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자, 지금 제가 차트를 미리 켜놓지 않았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네. 차트를 매우 줄여봐도 조정 구간이 크게 없이 우상향을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은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은 기업. 그리고 오,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의 경우 한 달에 적금 대신 주식처럼 적금 대신 주식을 네.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한양행도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쪽에 화면에 보이는 5종목 모두 다 주목해보자라는 입장이신가요? 네, 전문가님? 그렇죠. 네. 오. 자, 두 번째 만두 같은 만두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네. 예전에 LG화학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회사 분할을 결정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네.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그 기업을 이제 버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만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데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비상장 법인으로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실적이 나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우려감에 던지 물량을 어디서 주워 담을까라고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기업 가치는 또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을 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뭐 주식을 주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이후에 100만 원을 다시 또 찍었습니다. 네. 급락했다가 다시 또 회복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는 조정이 오고 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만도도 괜찮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저가에 한번 눈여겨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루카님이 이번에 또 ESG 경영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좀 눈여겨보자라고 하셨고요. 만도도 오늘 분할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지만 언젠가는 다시 주가가 회복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가에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이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공략을 해서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는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1번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끝났습니까? 바로 인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 뵙겠습니다. 주에 다시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